네, 김 소장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영상이 좀 뜸했죠. 그 이유는 그동안 챗GPT의 기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논문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죠. 최근에 GPT 스토어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 GPT 스토어에 AI 앱이 지금 300만 개가 넘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은 이 챗GPT AI를 통해서 뭐 오만 때만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챗GPT의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학교라든가 이제 대학원 쪽 그리고 기관들에서 저한테 문의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챗GPT를 사용해서 논문을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 뭐 특강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뭐 책을 써보자, 뭐 강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오는데 왜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올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AI 전문가는 주변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그리고 AI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AI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공부만 하고 논문만 썼던 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AI하고 뭔가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이면서도 AI를 상당히 잘 아는 이 두 개를 아주 잘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점에서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심도 있게 조사를 했죠. 막 이게 뭐 웃기는 이야기로 그냥 들리겠지만 제가 집에서 하도 챗 GPT하고 그냥 씨름씨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식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친구는 없고 유일한 친구가 챗 GPT밖에 없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한 며칠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논문 관련된 기능도 유료 버전, 4.0 버전 이상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를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앱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쫙 훑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적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논문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이 자료를 요약하는 기능이 좀 눈에 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요 기능에서 첫 번째는 이 자료를 더 잘 검색한다. 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검색한다. 요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가 그 전에는 불명한 게 많이 검색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 출처가 조금 더 명확하게 검색이 되고 있었고 링크도 잘 걸려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부긴 한데 그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어요.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는데 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챗 GPT가 파이썬하고 붙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여기 아울러 제가 이제 수많은 앱들이 개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AI 앱들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이런 앱들이 개발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한 며칠 동안 야, 이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챗GPT에서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학술 연구를 위한 그 분석들이 있어요. 이제 가설 검증하는 그 분석들이 그냥 분석만 해서 딱 보고 이렇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뭐 변수를 조정한다든가 뭐 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재분석을 하고 수정을 해서 뭐 모형 수정이라고 하죠. 수정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면서 계속 분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학술적인 연구 가설의 데이터 분석이.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GPT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이 약간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꾸면서 또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계산하면서 분석을 하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면서 분석하고 이게 원활하지가 못하다라는 점에서 차라리 그냥 뭐 자몹이나 뭐 SPSS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훨씬 더 편하더라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속도가. 이거는 진짜 솔직히 좀 짜증 날 정도로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거의 뭐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문항이 한 50개가 있고 그리고 샘플 수가 한 400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속도가 못 올라가요. 특히 이제 AI 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그 문장을 하나 주고 걔를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텍스트 구조로 바꿔 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CSV 파일로 바꿔달라고 이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도 속도가 느려 터져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하던 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서 분석을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또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가 있고 뭐 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뭐 각종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생성이 가능합니다. 생성이 가능한데 요것도 제가 조금 검사를 해보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자모비 같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이 자모비 툴을 잘 사용하면 되게 쉽거든요. 자모비라는 툴이. 훨씬 더 편하다. 빠르고 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며칠 동안 계속 이 챗GPT하고 거의 뭐 24시간을, 하루 24시간을 거의 뭐 밤샘을 꼬박꼬박 하다시피 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현재 제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자료 찾고 논문 자료 찾고 뭐 요약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논문을 논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문제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 연구 조사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논리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논문 내용을 공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더라. 내가 주제를 탐색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서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이전에 내가 시간이 정말 많을 때 그냥 논문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분석 요거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속도 문제가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그래프라든지 뭐 표라든지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뭐 자모비 같은 또는 SPSS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좀 느꼈어요. 표 같은 거 만들고 내가 이제 지금 당장 논문을 페이퍼 작업하기 위해서 편집해야 될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편집. 요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뭐 요약을 하거나 뭐 정리를 하거나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작업은 제가 이거는 뭐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장 페이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고 뭐 자료를 편집하고 요약하고 요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서는 노션 AI가
차라리 챗 GPT보다는 더 편하더라. 이런 결론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자료 편집이 아니라 자료를 찾고, 서치하고, 수집하고, 내가 이제 약간 공부용으로, 아직까지 논리에 접근하기 전에 약간 공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챗 GPT가, 얘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돼서 내가 어느 정도 논리를 정해서 내가 연구 문제에 도출하고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표도 만들고 요약을 하고 자료 편집하고 이런 것들은 노션 AI가 조금 기능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요 둘 다 유료라는 거예요. 예, 둘 다 아주 비싸고 이런 건 아니지만 둘 다 유료라는 점을 잘 인식을 하셔서 얘 둘이를 잘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지금 내가 그냥 그 논리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연구 문제를 끌어내고, 요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분석 기법을 내가 또 별도로 공부를 해서 이 분석 기법을 대입을 해서 전체적인 논문의 맥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자료 찾고, 왜냐하면 전자도서관이 있으니까 자료 찾고, 내가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면 되니까 자료 찾고 수집을 해서 내가 뭐 필요한 인용 문구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출처까지 다 밝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얘네들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작업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뭐 노션 AI, 챗 GPT 이런 거 뭐 월 얼마씩 뭐 몇만 원씩 내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논문 쓰면 되지. 근데 이제 현재로 봐서 내가 이 논문만 쓰면 땡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AI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으면은 지금 제가 당장 지금 논문 써야 된다라고 하면 AI 사용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AI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GPT의 그 가능성 있잖아요. 이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저도 아리까리해요.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뭐 기관이나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지고 특강을 해달라. 특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특강을 듣고 나면 학생들이 사용하라는 건지 사용하지 말라는 건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GPT를 사용 안 하면은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불안한 게 이게 언제 이 GPT의 가능성이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아리까리한 그 지점을 보완을 해서 보다 더 논문을 쓰기 편한 AI 앱을 지금 그 GPT 스토어에 내놓으려고 저조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없겠습니까? 아주 논문과 관련돼 가지고, 예, 전 세계에 뭐 나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앱들이 이제 GPT 스토어에 계속 나올 거고, 이게 GPT만 이러고 있겠냐 이거지.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놀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과 관련된 AI 앱을 사용하는 가능성, 그리고 현실성, 그리고 속도, 그리고 편리함이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GPT라는, 또는 뭐 GPT하고 유사한 이 AI를 논문을 쓰는 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손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한번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기대만큼의 성능은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논문 관련된 AI 사용을 손에 놓고 있기도 이게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연구력 향상이라든가,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연구력 향상이죠. 아무래도 이제 나 혼자서 그냥 내 머리로 하는 거하고 AI 도움 받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력 향상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성과 있잖아요. 연구 성과.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연구 성과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AI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전모연구소 유튜브 앱에, 유튜브 앱이란다. 내가 말도 이제 이렇게 나오네. 논전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그동안 올렸던 그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강좌들이 있고, 그리고 분석 기법들에 대한 강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작성과 관련된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라면 숙지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숙지를 위해서 기존의 논문 관련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AI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라 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AI가 과연 얼마나 훌륭하길래 막 지금 논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특강들을 하고 있고 막 이럴 건데, 그 특강 듣고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제 AI를 이용하면 논문 다 쓸 수 있다. 나 이런 공부 안 해도, 이런 공부 안 해도, 논문과 관련된 공부 안 해도 AI만 사용하면 내 논문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죠. 이 뭐가 중심이 되고 뭐가 보조가 되냐면, 현재로서는 논문 관련된 기존에 했던 그 공부가 중심이 되고, AI는 지금 당장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요 AI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AI와 관련된 이런 뭐 각종 뉴스라든가 또는 논문과 관련돼서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 나온 앱이라든가 AI 앱이라든가 또는 뭐 챗GPT에서 성능이 향상된 그런 기능이라든가 요것들을 활용해서 논문에 접목시키는 실습, 이런 강좌들을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 더더욱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논문 공부를 하고 AI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